안녕하세요.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9월 6일 날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징계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판사는 법적 의무를 밝히는 사람이지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사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 등을 참조해서 법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지 자신의 도덕적 견해를 고집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의 해석이 판사가 판단하는 기준이 세 개가 있어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자신의 양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판사의 판단 기준은 헌법과 법률이고 양심의 역할은 이 헌법과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서 자신의 양심으로 판결을 하는 것은 절대 금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1일부로 중사로 진급한 A 간부는 2016년 4월에 음주운전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벌금 4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2019년 12월에 정직을 받았습니다. 항고를 했고 감봉으로 감경이 되었지만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의정부 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패소 판결, 즉 원고의 청구, 본 변호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금요일 9월 6일 날 판결은 이번에는 B 간부입니다. 2015년 10월 1일부로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B 간부는 이미 2009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발각돼서 2018년 10월에 감봉 처분을 했습니다. 9년이 지난 다음에 징계 시효는 3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난 다음에 감봉 처분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바로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무효 확인 판결을 한 것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벌금형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에 있어서는 모두 징계 시효 3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A 간부는 그 징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니 의정부 지법이 정당하다. B 간부는 그 징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니 대전지법은 오히려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정반대로 갈린 겁니다. 이 사건은 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 처벌도 받습니다. 이것이 이중처벌인가?
헌법재판소에 문의했지만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징계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군의 경우에 민간 경찰과 원활하게 정보 소통이 안 돼서 벌금형을 받은 군인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은 징계시효가 지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징계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별도의 불이익을 줍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군대는 모 장군이 우리 군인은 음주운전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야! 이렇게 소위 까라면 까! 명령을 내렸고 군 법무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기보다는 소위 신여 정신으로 그때 고안하는 게 바로 2016년에 진급 지시, 승진 지시라는 명령문을 만들고 거기에 보고 의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벌금형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보고해라.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 본 변호인이 군 법무관일 때 그것은 대법원의 징계시효 원칙과 부합될 수 없다. 계속 글을 써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소기에 경일기였습니다. 물론 군인의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 그 공익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처벌에는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이 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로 군에서 경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소방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군에서 유일하게 음주운전 징계시효가 지났는데 보고 의무로 또 징계하려면 진급 지시, 승진 지시에 따라 진급 대상자, 승진 대상자이어야 함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법무관들은 마구 징계했습니다. 시즌이 되면 수백 명을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 법무관일 때는 글을 썼고 변호사가 돼서는 45건 더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사건을 했고 거기서 하급심 판결도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은 5번이나 승소했습니다. 그중에 4개의 판결이 바로 이 사건과 정확하게 적용되는 판결입니다. 모두 2022년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20-212-453-74 판결, 20-212-480-83 판결, 20-212-512-56 판결, 20-212-512-63 판결, 이렇게 대법원 판결 4번을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징계시효 3년이 지났음에도 별도로 이 사건 보고 의무로 징계하려면 대상자가 적어도 진급 대상자, 승진 대상자이어야 하고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징계하면 그것은 무효다. 무효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효를 확인받으면 그 법적, 금전적 불이익을 소급해서 회복시켜준다. 이것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비간부, 6급 비간부는 2018년 징계 당시에 5급 승진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무효라고 한 겁니다.
A 간부는 중사로 진급한 2015년 10월 1일 이후에 2019년 징계 당시에는 상사 진급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무효로 판결해야 되는데 기각을 한 겁니다. 본 변호인은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을 받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진급 대상자가 아니면 승진 대상자가 아니면 그 징계는 무효다. 그 대법원 판결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내 법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판결한다. 객관적으로는 한시인데 이 법정에서는 나는 세시라고 말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적 안정성? 유행 지난 패션 아이템이고 대법원 판결? 소품 인테리어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컴퓨터만 봐도 초기 모델보다 지금은 수백만 배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판결은 예전보다 지금이 1.5배 내지 2배 더 느려졌습니다.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판결, 속도가 느려진 판결. 언제까지 사법부 스스로 개혁을 믿고 있어야 되나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 사법부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국민으로부터 나온 사법부의 권한이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또는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려지면 이제는 더 이상 사법부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권한을 회수해서 주권자 국민이 현재 발달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해서 다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 1조 2항의 국민 주권주의, 바로 헌법 정신인 것입니다. 이상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